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가 있는데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을 공식화를 했습니다. 좀 발표한 지 꽤 됐죠. 웹툰 시장이 연평균 40.8% 성장한다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작년에 47억 달러, 6조 3천억 규모에서 2030년에 601억 달러, 80조 6천억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시장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웹툰 시장도 이렇게 성장이 상당히 견조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짧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스낵 문화라고 하죠. 그 진입 장벽도 높지 않고, 그러니까 막 극장을 가야 되고 비싼 돈을 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잠깐씩 스낵 먹듯이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시장이 자리 잡았고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라는 회사가 이미 있는데요. CIC 형태로 있어서 그래서 M&A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미 증시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했고 뭐 만 회사를 인수합병을 했는데 작년에 5월에 세계 최대의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 6,500억 이게 굉장히 컸죠. 그리고 문피아 국내 1위 웹소설 플랫폼 1082억. 지난 3월 일본 전자책 서비스 업체 이북 이니셔티브 재팬 2천억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좀 크죠. 그래서 지금은 규모를 키우는 시기고 앞으로는 이제 수익성을 잡겠다는 뜻이고요. 네이버 이제 사업부 중에 이렇게 있죠. 컨텐츠 사업부, 웹툰, 제페토, 스노우. 그래서 뭐 북미 시장, 일본 시장, 유럽 시장 다 진출하겠다는 거고 북미와 일본이 또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북 이니셔티브 재팬은 일본 전자책 서비스 업체 이북 재팬과 종이책 온라인 판매 서비스 북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웹서비스 중심의 이북 재팬과 모바일 중심의 라인 망가가 이제 일본에서 중심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게 페잉 유저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무료였지만 그 와패드의 프리미엄 웹소설 플랫폼인 욘도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MAU 80%가 이제 G세대라고 하죠. 96년에서 2012년 출생자. 그래서 미국은 유료 결제 비중이 4%입니다. MAU는 1250만 명. 여기 있죠. 한국과 일본이 MAU 월간 사용자 수가 비슷한데 2천만 명 정도 되고요. 페잉 유저는 일본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8%. 한국은 26%. 그러니까 성장성이 더 있는 거죠. 미국은 MAU도 좀 작은 편이고 4%. 이제 이거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한국 수준으로. 그래서 북미와 일본 시장이 큰데 어, 이북 재팬과 라인 망가의 합산 페잉 유저가 3분기 기준 전년 대비 29% 성장을 했다. 숫자로 보이고 있죠. 작품 거래액도 47% 늘었고 그래서 목표는 3년 내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영업이익률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북미하고 일본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해외가 아르푸도 아무래도 높습니다. 국가별 평균 아르푸를 보면은 국내가 9,000원, 미국이 13,000원, 일본은 또 훨씬 높죠. 35,000원. 이북 재팬은 48,000원. 그래서 일본이 또 상당히 시장도 크고 아르푸 평균 이렇게 이용자당 평균 매출이 높죠. 그러니까 비싸도 이렇게 구독하는 문화가 이미 있죠. 일본은 뭐 애니메이션 이쪽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요. 유럽도 꽤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뭐 작품 속에 PPL도 도입하고 그래서 이 적자를 이제
흑자를 바꿔야지 상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국내 웹툰 시장도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하반기 이렇게 동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만화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4% 성장. 미국 LA로 네이버 웹툰 본사도 이전했고요. 그 북미 시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라는 한국 그 지사가 있고요. 라인 망가 일본은 웹툰은 미국 유럽 라인 웹툰은 동남아를 운영하면서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의 와패드와 이렇게 시너지를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이제 북미 일본 시장에 도전한다는 거. 그 일본 시장이 아까도 이제 봤지만 숫자로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해서 이게 굉장히 이제 네이버에서 기대가 되는 이제 컨텐츠 사업부고요. M&A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제 네이버는 사실 서치 플랫폼, 검색 디스플레이 광고 이게 제일 유명하죠. 커머스 이제 네이버 쿠팡하고 경쟁하는 거죠. 멤버십도 런칭을 했고 또 네이버 페이 요즘에 많이 쓰죠. 젊은 층에서 저도 뭐 쓰고 있는데 클라우드 컨텐츠가 이제 이거죠. 웹툰. 그래서 컨텐츠가 뭐 전체 비중 중에서는 14%니까 크진 않죠.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가 크지만은 컨텐츠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두 배나 성장했죠. 굉장히 성장률이 높고 다만 이제 적자폭이 커졌지만은 이거를 이제 정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의 실적을 보면 12년부터 21년까지 9년간 보면은 CAGR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6%나 됩니다. 계속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2019년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지만 코로나 때 더 오히려 크게 성장했고 21년도 성장했고 올해 매출이 21.6%나 성장을 했습니다. 3분기 누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은 늘지는 않았지만 이제 매출을 늘리는 시기죠. 주가가 오르는 거는 이제 그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시기, 수익성이 증가하는 시기이고 그게 이제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쯤 된다고 이제 증권사에서 보고 있고요. 또 그것도 관련이 있겠죠. 그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또 4.5% 이상 유지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주가는 빨리 반응하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지 조금 움직이겠죠, 네이버가.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은 29%까지 기록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옛날이고 이제 매출이 커진 상태에서 26%, 7%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결국 한 20% 정도를 목표로 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상은 이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왜 이제 네이버 웹툰이 무슨 상관이냐. 뭐 네이버에도 좋지만은 저가 실전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은 대형 미디어죠. 왜냐, 여전히 이제 스몰 캡입니다. 시총이 5천억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올라서 1868억입니다.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스몰 캡은 아니지만 유통 물량으로 보면 한 1100억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스몰 캡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3분기 실적이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근데 최근에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6개국에서 1위를 했죠. 지금 시청률이 뭐 6%대 정도에서 시작해서 지금 뭐 14%, 한 15% 전후로 알고 있는데 뭐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그러면서 콘텐츠 업종이 좀 부각이 됐는데 특히 웹툰 쪽을 하고 있는 G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대형 미디어가 굉장히 이제 주가가 재평가됐다가 오늘은 좀 밀렸습니다. 대형 미디어가 윗꼬리를 달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멀티플을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죠. 실적이 안 나오면 이런 이제 외부적인 요소가 좋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인기에 네이버 웹소설 매출이 230배 증가했다. 문피아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내년은 네이버 웹툰이 IPO 하지 않겠지만 내년에 카카오 엔터, 카카오 피코마 IPO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또 들썩들썩 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주가가 만약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확실히 반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심리도 좋고 최근에 또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10년물 금리 미국.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아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기대는 안 합니다. 중국이 지금 뭐 어떻게 튈 수 없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든 말든 저는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해제하면 다행이고 뭐 이거에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 미디어 관련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